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부터 지장간과 12운성 삼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에너지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그 만물, 사물이 가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생물도 물론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물도 각자 가진 에너지, 고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화학식을 이용해서 그 사물이 가진 에너지를 표시하는데요. 물이다 라고 한다면 화학식으로 H2O가 물이 되죠.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명리를 역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역학이라는 건요, 자연에서 에너지가 계속 변화하는가를 알려주는, 그것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명리는 이 자연에서 알려주는 에너지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역학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학문이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요,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다가 다시 생성되는 그런 사이클로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 에너지라는 건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 전환이 일어날 뿐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천간에 있는 10글자가 지지의 12공간을 지날 때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게 12운성이거든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천간 에너지는 지지 공간에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에너지는 변화하는데 인간이 타고난 이 사주팔자는요, 불변이에요. 보통 에고라고 하고 자아라고도 하죠.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타고난 성격 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되고요. 하지만 이 사주팔자 타고난 에너지는요, 운에서 오는 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기준이 되는 삶의 그 형태가 운에서 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변화하는 거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지장간 그리고 삼합 12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명리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입니다. 지장간 그리고 삼합 12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이해에서요,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입니다. 음양오행은요, 음양이 오행보다 앞서는 개념이죠. 보통 음양이다라고 한다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양이고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음이다라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창조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건 처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창조가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무에서 사실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무극이라고도 하고 태극이라고도 하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태극에서 음양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시 오행이 나와요.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구에는 낮하고 밤이 생기죠. 낮은 양이고요. 밤은 음입니다. 태양이 뜨면 낮이고요. 양이죠. 태양이 지면 밤이고 음이 됩니다. 양의 기운은요. 밝음하고요. 그리고 확장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확대시키는 에너지가 강한 그런 시기가 양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태양이 뜨면은 모든 생물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묘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요. 유시가 되면은 태양이 약해지죠. 그리고 술시에 태양은 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면은 음인 어두움, 그리고 축소, 압축, 저장시키는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요. 낮에 활동을 하면서 받아들인 정보를 저장하고 낮에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가만히 잠을 자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지구는 공전을 하죠.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공전을 하는데 1년이 걸리고요. 이 1년이라는 12개월 동안 공전을 통해서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반복이 됩니다. 양에서는 부피를 키운다고 했죠. 그리고 음에서는 부피를 작게 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양에서 부피를 키우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자연은 돌고 돕니다. 음양오행에 오행이 있죠. 보통 토는 이 목화 금수가 활동하는 땅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이 토고요. 목은 화를 키우고 화는 금을 키우고 금은 수를 키웁니다. 그리고 수는 다시 목을 키우죠. 그래서 오행은 다시 음양으로 10개의 기운으로 확장이 됩니다. 목에는 갑이라는 양, 그리고 을이라는 음이 있고요. 화에는 병화라는 양, 정화라는 음, 토에는 무라는 양, 기라는 금에는 경이라는 양, 신이라는 수에는 임이라는 양, 개라는 이렇게 해서 이 천간의 에너지는 모두 10개입니다. 이걸 이제 10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봄에는 을목하고 병화가 활동하는 다른 에너지들도 활동을 하지만요. 가장 강한 에너지, 봄에 활동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을목과 병화예요. 이 을목과 병화는 정화하고 경금을 키워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여름에 가장 강한 정화하고 경금은요. 가을에 신금하고 임수라는 에너지를 키우죠. 봄은 확장하고 커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여름은 확장된 걸 딱딱하게 만들면서 축소로 돌려놓는 그런 기운이 강한 계절이 됩니다. 가을은 이 신금하고 임수는요. 응집하고 응축, 축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음의 기운이에요. 가장 작게 만드는 작업이 이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가을에 축소된 이 에너지는요. 겨울을 통해서 다시 목을 내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신금하고 임수는요. 겨울에 개수와 간목을 키우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은 겨울이 가장 응집, 응축, 축소가 강할 것 같지만 사실 겨울은 새로운 생명체를 품고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이 보면은 모든 것을 감추고 죽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는 만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봄에 다시 을목하고 병화로 자연은 확장되고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연은 이렇게 순행해요. 보통 갑에서 시작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에너지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봄은 가장 밝은 양의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고요.
모든 것을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이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아직은 양의 기운이 많긴 하지만 봄에 확장되었던 것을 여름에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을은 음의 계절이에요. 여름에 만든 이 경이라는 물질의 부피를 작게 딱딱하게 축소시키는 것이 가을이에요. 겨울은 다시 음에서 양을 향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에 가장 작게 축소시켜둔 물질을 다시 부풀려서 키우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봄에 부풀리고 여름에 단단하게 만들고 가을은 딱딱하게 만들고 겨울은 다시 이 딱딱한 종자를 품어서 봄을 향해 부풀리는 그런 흐름이 되죠. 그래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은요. 오행의 양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부터 이 신월까지는요. 병화하고 정화가요. 을목을 확장시켜서 경금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계절이 되고요. 유금월에서 인월까지는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신금을 더욱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가장 작게 만들어서 임계에 품어서 다시 갑으로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 6월부터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월부터 4월까지는요. 분산 확장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고요. 5월부터 해월까지는 응집과 축소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의 활동으로 여름에 금은 열매를 키우고요. 가을에는 열매의 종자를 완성해서 겨울에 다시 목 생명을 키웁니다. 보통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의 계절이다 라고도 하죠. 봄은 여름 화를 키우고요. 여름 화는 가을 금을 키우고 가을 금은 겨울 수를 키워요. 목이라는 건요. 겨울이란 수하고 여름이라는 화를 연결해 주고요. 여름은 봄이라는 목과 가을이라는 금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연은 혼자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생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을 통해서 키운 후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할 일이 없어지면 잠시 숨겨두었다가요. 다시 할 일이 있을 때 드러나요. 이게 에너지가 생겨났다가 소멸됐다 생겨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제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양기라는 건 펼치고 음기는 축소하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에너지가 약해져서 사라지면 음의 에너지가 강하게 살아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요. 음의 에너지가 약해서 사라지면 양의 에너지가 살아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갑니다. 봄에 가장 활동이 강한, 봄에 활동을 시작하는 에너지는요. 을목, 병화, 무토예요. 그리고 정화, 경금, 기토는 여름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임수, 신금은 가을에 활동을 시작하고요. 간목과 계수는 겨울에 활동을 시작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음과 양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